이제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제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들이죠. 곱셈 공식. 공식을 쭉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혹시 이제 이런 공식들 다 알고 있나? 뭐 완전 제곱식부터 쓸 필요는 없고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알죠, 그쵸? 알죠? a 마이너스 b도 이렇게 쓰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정도도 알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정도도 알고요, 그쵸? 그 다음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정도까지도 외우고 있죠, 그쵸? 이런 것도 외우고 있고요. 또 뭐 있냐?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뭐 이런 녀석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어디 갔어? 제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그럼 내가 다 쓸 수 있나 모르겠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 제곱 더하기 여기다 써야겠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있죠, 그쵸? 이 녀석 어떻게 생겼어? 이 녀석 한번 대답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에 중괄호 하고 a-b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a, b, c가 실수라면 오케이? 그때는 이 값이 언제나 0 이상입니다. 그쵸? a, b, c에 뭘 집어넣어도 0 이상인 값만 나와. 0보다 작은 값이 못 나와. 그치? 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생겼으니까. 그치? 이해됐죠?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어? a랑 b랑 c랑 전부 다 똑같을 때. 즉 a, b, c가 다 똑같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단 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a, b, c가 실수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야. 그때 좀 뭐 이상한 거 물어봐. a, b, c의 값은. 대뜸 이런 거 물어본다고. 어떻게 찾아야 할까? 곱셈 공식 가지고 못 찾거든, 얘를. 못 찾아, 이것만 가지고. 왜 얘가 들어가 있는 공식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녀석이 들어가 있는 공식이 뭐가 있냐? 이런 공식도 있어요, 그쵸? 네,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치? 얘네 둘 가지고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어, 그치? 그치? 이거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근데 뭐야? 얘를 몰라. 그치? 어차피 이거 못 찾는다는 거야, 그치? 자, 이런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 둘 가지고 곱셈 공식 써가지고 이제 요 공식을 써야겠지, 그치? 요 공식을 써서 이 값을 찾아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1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값이 똑같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값이 얼마인 거야? 빵인 거야.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A랑 B랑 C랑 다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A랑 B랑 C랑 다 똑같으면 하나당 똑같은 애 3개 더해서 루트 3이라니까 하나당 그치? 3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9분의 루트 3 구할 수 있죠. 9분의 3 루트 3, 그치? 27분의 3 루트 3이니까 9분의 루트 3이 답이. 이런 걸 의도를 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도저히 곱셈 공식으로 값을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은 A랑 B랑 C랑 다 똑같진 않은가? 다 똑같은 걸 어떻게 확인하겠어? 이 값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됐죠? 뭐 이런 공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사전에 모르면 뭐야 곱셈 공식까지 못하는 뭐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 끝난다고. 알았지? 자, 또 이제 이런 공식도 있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그치? 처음 보나요 혹시? 본 적은 있죠, 그쵸? 정석책에 다 써있어요. 알았지? 아까 전에 방금 썼던 그리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에 이 녀석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 공식의 유도 과정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유도 과정을 알아야 여기가 하나가 플러스로 바뀌어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셋 중에 뭐 두 개가 플러스로 바뀌어도 적용시킬 수 있고요. 오케이? 유도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런 것들은 정석책에 다 써져 있으니까. 자, 또 이 공식에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뭐 요런 값을 구하라고 물어봐. 블랙 라벨 스텝 1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 얼마냐? 이 값을 간단히 정리하세요. 일단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뭐 하라는 거냐면, 자,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된다면,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뭐야? 좀 전에 확인해봤죠? A랑 B랑 C가 다 똑같다는 거야. 그치? 만약에 합이 0이 되거나 A랑 B랑 C랑 다 똑같다고 하면 우변이 0이지. 그치? 그럼 그때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뭐다? 3ABC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문제에서 그래서 언제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관찰을 하잖아? 그럼 언제나 공식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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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알았지? 공식 쓰기 전에 문제에 주어진 것들의 합이 빵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또는 셋 다 똑같이 값이 나오는 상황인지. 자, 방금 전에 썼던 문제 다시 보면 100분의 97의 세제곱 더하기 100분의 3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딱 이런 식으로 생겼어. 괄호 안에 것에 더하면 얼마야? 빵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3 곱하기 100분의 97 곱하기 100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이 답이라는 거지. 오케이? 얘가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만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돼. 알았지? 이해됐죠? 이게 답이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오케이? 곱셈 공식은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곱셈 공식 이 두 공식에서 이런 내용들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따로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학원에 원래 필기 노트라는 게 있잖아. 그치? 필기 노트에 그냥 니네가 판단했을 때 그냥 이런 건 좀 기억해야겠다 하는 건 적어놔. 알았지? 따로. 근데 이제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고 그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라는 게 따로 또 써져 있어. 책에 보면. 그치? 왜 굳이 이렇게 따로 써 있을까? 이런 거 왜 있을까? 언제 쓰라고 있는 걸까? 목적이 되게 명확한 녀석이거든. 굉장히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곱셈 공식 변형은 언제 쓰라고 있는 걸까요? 곱셈 공식을 쓸 수 없어요. 곱셈 공식을 변형시켜 놓은 건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 식의 값. 봐봐.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무슨 문제를 말하는 거냐면 뭐 3, AB가 뭐 1 일 때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자, 이런 문제 보면 니들 뭐 두 개 연립해가지고 A값, B값 찾아서 여기다 대입하나 혹시? 둘이 연립을 해서 A가 몇이고 B가 몇인지 찾아서 여기다 A가 몇이고 이렇게 풀지 않잖아. 그치? 이럴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거야. A, B 각각 문자의 값이 아니라 각각의 문자의 값이 아니라 통째의 식의 값, 통째의 값을 한꺼번에 구할 때 사용하는 게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알았죠? 좀 이제 뒷단원 가면 인수분해 파트에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거랑 이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치? 시계값은 시계값 구하는 문제. 곱셈 공식 변형은 인수분해가 아니야. 그치?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공식도 한번 쭉 한번 읊어봅시다. 아이고. 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잖아. 차곡차곡 들어있어야 돼. 알았지? 현우는 오늘 집에 가서 뭘 좀 보냐면 기본 정석 책에 있잖아. 목차를 한번 쭉 봐. 알았지? 어떤 순서로 단원이 구성이 돼 있는지. 알았지? 시험 범위가 있잖아. 적으면 2차 부등식 전까지 시험 범위고요. 많으면 2차 부등식까지가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알았지? 거의 대부분 학교가 다 그래요. 자, 곱셈 공식 변형. 뭐 시계 값을 찾는 문제들 그냥 예를 들어 있잖아. 이런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걸 적을 필요는 없겠지. 그치? A 더하기 B의 제곱 2 빼기 2AB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아니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뭐 a-b의 제곱은 뭐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4ab를 뺀 겁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쵸? 이런 것도 있고요. 얘가 뭐 x 더하기 x분의 1로 이제 들어가 있는 녀석도 있죠.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써볼게. 이제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오케이? 이런 것들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이런 공식 뒤에 뭐라고 써있냐? 복부, 복부호, 동순. 그치? 이런 표현이 써져 있는데 같은 위치에 써져 있는 부호끼리 같은 순서다. 즉 위에 써져 있는 것끼리 짝꿍, 아래 써져 있는 것끼리 짝꿍이다. 뭐 요딴 얘기입니다. 그치? 이 말이 동순. 그렇죠? 또 뭐 써줘야 되냐? 뭐 써줘야 되냐? 자,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2.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한 거 2항만 해놓은 거야. 그치? 2항만 해놓은 건데 나는 좀 따로 써주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축축축축 요 놈들 때문에 그래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봐봐, 현아, 너 이 공식 알아? 모르잖아. 센 비단계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센 비단계에 저런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이걸 어떻게 생겼냐? ab bc c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c에 괄호 a 더하기 b 더하기 c. 공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 자, 얘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제곱시킨 거에서 2배 괄호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이렇게 생겨서 요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면 있잖아. 아, 얘가 들어있구나. 이게 인지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아, 얘를 먼저 찾아야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찾아야지. 그치? 이렇게 찾아놓고 4제곱 써야 돼.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제 조금 여기까지가 이제 센 비단계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이죠. 자, 이 이후의 것들은 이제 이런 거 봅시다. 문자 2개짜리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x 더하기 뭐 x분의 1이 5일 때 이때 그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 4를 빼. 그치? 그래서 요 값이 얼마야? 21. 그렇죠. 21.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얘 얼마야? 얘 얼마인 거야? 그치? 뿔마 루트 21인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 요런 말이 써져 있어. 문제를 보니까 맨 뒤에 단 x는 1보다 커요. 이 자리에 있잖아. 요 넷 중에 하나가 써져 있을 거야. x가 1보다 크다 또는 x는 0과 1 사이 숫자이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넷 중에 하나가 써 있을 겁니다. 요 넷 중에 하나가 써 있을 땐 요 녀석의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반드시. 없으면 뿔말을 다 써야 되고, 그치? 넷 중에 하나가 써져 있을 땐 요 녀석의 부호를 판단해야 돼. 어떤 식인 거냐면 전부 다 이런 식이야. 요 때는 봐봐, 1보다 큰 숫자는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 1보단 작죠, 무조건. 그치? 하지만 1보다 큰 숫자는 양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도 여전히 양수야. 그치? 여전히 양수예요. 그럼 x랑 x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x는 1보다 크고 x분의 1은 1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요 녀석이 양수야. 그때는 요 녀석의 부호를 내가 이렇게 써줄게. 요 녀석의 부호가 양수입니다. 오케이? 마찬가지야. 계속 이런 식이야. 요 녀석. 그럼 0과 1 사이 숫자는 있잖아.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커지거든. 그러면은 x는 1보다 작은데 x분의 1이 1보다 크네? 즉 뒤에 게 더 커요. 그쵸? 그럼 그때는 요 녀석의 부호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야. 계속.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는 역수를 취하면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즉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x가 더 크다는 얘기야. 지금 그치? x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들은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가 돼 있어서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커? 뒤에 게 더 큽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뺀 값이 음수가 된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단하고 뭐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 녀석에 반드시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 돼. 알았지? 이걸 안 해주면 틀리게끔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안 해주면 틀리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자, 이런 공식들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구하래. x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 곱셈 공식 가지고. 어떻게 구해야 될까? 제곱 더하기 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까지는 그냥 뭐 저기 막 다 있잖아. 그치?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예를 들어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물어보면 얘는 되게 편해.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을 또 제곱시키면 되거든. 그치? 거기서 빼기 2x제곱 y제곱을 빼면 돼. 그치? x제곱 y제곱이라는 건 xy의 전체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xy 더한 값 가지고 얘 찾을 수 있고 뭐 곱도 알고 있으면 그쵸? 4제곱 4제곱도 찾을 수 있고 예를 들어 6제곱 더하기 6제곱도 이런 것도 되게 편하죠. 왜? 세제곱 세제곱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녀석 가지고 제곱시키면 돼. 거기서 2배의 xy의 전체 세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거 되게 쉽단 말이야. 8제곱 더하기 8제곱도 되게 쉬워. 이거 따로 쓸 필요도 없어. 왜? 또 요거 찾아가지고 제곱시켜서 또 막 빼주고 뭐 이러면 되겠지. 뭐 여기 짝수나 3의 배수나 이런 것들은 계산이 쉬운데 이제 안 되잖아. 뭐의 제곱 뭐의 세제곱이 안 되잖아. 그치? 항상 요럴 때의 아이디어. 요럴 때의 아이디어는 일단 뭔가 비스무리하게 뭔가 만들어. 얘랑 곱하다 보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얘는 만들어져. 그치? 다만 불필요한 게 좀 생기잖아. 역시나 이런 거야. 제곱시키면 만들어지고 불필요한 거 빼주고. 얘도 제곱시켜서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거 빼주고 다 똑같은 거라고. 그치? 만들어주고 자 뭐가 불필요한지 봅시다. 뭐가 불필요하냐면 이렇게 곱해지는 거. 그치? x제곱 y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y제곱이 불필요하지. 그치? 얘를 빼야겠지. 뺄 때 공통인수를 묶어서 빼줍시다. x제곱 y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바로 x 플러스 y 이렇게 식이 되게 이쁘게 떨어집니다.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그냥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마찬가지로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 또 보면 그러니까 항상 둘이 있잖아. 차수가 1 차이 나는 걸로 계산해야 계산이 좀 편해. 5제곱 5제곱도 x 더하기 y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뭐 이거 찾은 다음에 또 불필요한 거 빼도 물론 되거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계산이 조금 더 빠르게 된다 이거야. 차수가 1 차이 나는 걸로 해서 x세제곱 y세제곱 이렇게 묶으면 x 플러스 y 이제 딱 이렇게 나와.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지하고 있어야지 뭐 5제곱 더하기 5제곱 7제곱 더하기 7제곱 뭐 11제곱 더하기 11제곱 뭐 간혹 물어보긴 하는데 자 이제 좀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곱셈 공식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 남았어요. 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건 모대오거든? 이건 모대오예요. 자, 모대오입니다. 자, 잘 봐. 문제에서 이 값을 찾으라고 물어봐. 이 문제가 시중 문제집 중엔 어디 있냐면 실력 정석에 한 문제가 있고요. 블랙 라벨에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품에도 없어요. 센에도 없어요. 센 C 단계도 없어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얘도 똑같은 아이디어야.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일단 제곱 세제곱 이걸 곱하면 총 9개의 항 중에 그치? 9개의 항 중에 이렇게 곱해진 거 빼곤 다 쓸모없어. 그치? 그럼 다 빼줘야 돼. 그치? 이걸 어떻게 빼냐면 x 세제곱이랑 그럼 얘네 둘 곱해진 건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럼 빼기 x 세제곱에 괄호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마찬가지로 y세제곱이랑 곱해진 녀석들은 x제곱 더하기 z제곱이 필요가 없고요. 그쵸? 빼기 z세제곱이랑 곱해진 녀석들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쓸모가 없어요. 그쵸? 오케이? 문제에 이런 값이 주어져 있을 거야.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값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이 얼마인지도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 xy 곱해진 값이 얼마인지도 주어져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3개의 값을 줍니다. 아니면 요놈 대신에 얘를 주기도 해요. 이 3개 중에 있잖아. 2값만 주면 나머지 하나는 찾을 수 있어. 어차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2개 또는 이렇게 2개가 보통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만약에 요 값을 알파라고 이렇게 놓으면 있잖아. 아이고, 요 값을 알파, 요 값을 베타, 뭐 요 값을 감마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곱하면 x 5제곱 되지. 그럼 좌변 거랑 소거가 돼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 안 돼. 그치? 왜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이 소거돼서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요 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자, 다시. 얘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얘네들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얘네들 그대로 들어오고 빼기. x 세제곱에 중괄호에 y 더하기 z에 제곱 빼기 2yz. 요렇게 다시 바꿔줘야 돼요. 요렇게. 빼기. y의 세제곱에 x 더하기 z에 제곱 마이너스 2xz. 빼기 z의 세제곱에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 띠딘. 를 빼서 이제 봐봐. 요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알파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럼 얘 제곱시키면 x 제곱 나오잖아. x 제곱이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x 5제곱 되잖아. 걔는 2양 시키면 2x 5제곱이 돼. 그치? 마찬가지로 2y 5제곱, 2z 5제곱에서 나머지 정리해서 2로 나눠서 5제곱, 5제곱, 5제곱을 구해야 돼.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상태로 정리가 돼요. 이 전개해서 이거 세제곱 이렇게 다 곱하면 얘네들 값 가지고 전부 다 값이 뭔가로 정리가 됩니다. 알았지? 여기까지만 써줄게.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써놓고 한번 문제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다른 풀이가 대신에 다른 풀이를 쓰려면 3차 방정식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야 돼. 실제로 블랙라벨에는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다항식의 연산에 있어요. 1단원에. 실력 정석엔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3차 방정식에 있습니다.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이 다 존재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쉽냐? 3차 방정식 한 3000배는 더 쉬워요. 그건 나중에 우리 3차 방정식 할 때 얘기를 한번 또 따로 해볼게요. 알았죠? 그냥 이 정도의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거고요. 오호, 뭐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 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생겨요. 라그랑주 항등식이라는 건데, 이 문제가 뭐 이 기출 문제집 안에는 있나 없나 몰라. 내가 뭐 다 풀어봤지만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어디 있나 뭐 다 기억을 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한 문제 확실한 건 어디냐면 센 C단계에 한 문제 있고요. 기본 정석 연습 문제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얘랑 AC 플러스 BD의 제곱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똑같은 식입니다. 이게 라그랑주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좌변 정리, 우변 정리하면 식이 똑같이 나와요. 짱짱 신기하게도. 그 기본 정석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본 정석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고 뭐 센 C단계 D제곱이 2고 뭐 이렇게 AC 플러스 BD가 뭐 이렇게 뭐 1일 때 뭐 이렇게 AD 마이너스 BC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딱 보면 이게 탁 떠올라요. 땅 때려놓고 여기 얼마 이렇게. 문제에 이런 것도 써 있어요. 다 친절하게. AD가 뭐 BC보다 크다 뭐 이렇게도 다 써 있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도 다 알려줬습니다. 오케이? 이런 값을 딱 보는 순간 얘가 탁 떠올라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우리 이 공식 가지고 무엇 또 증명을 해내냐면
이런 것도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항등식이어서 사실 A, B, C, D가 뭐 실수가 아니어도 성립은 해요. 알았죠? 근데 이때 A, B, C, D가 실수일 때는 자, 어떤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되죠. 그렇죠? 즉 그때는 요 녀석이 항상 0 아니면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내가 요거를 하나 띄고 자,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좌변, 우변. 좌변이 더 크겠지. 아니면 같을 수도 있어. 왜? 뭐가 떨어져 나갔지. 떨어져 나간 녀석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양수일 때는 양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작아졌지. 그치? 지금 이 식 뭔지 알아 혹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지금. 오케이? 그럼 코시-슈바르츠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겠어? 떨어져 나간 녀석이 0일 때. 등호는 AD랑 BC랑 같을 때. 이게 실제 코시-슈바르츠 증명 방법 중에 하나라. 오케이? 이제 라그랑주 항등식 가지고 이제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증명하기도 한다는데 사실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온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좀 기억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체크해주는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봐봐. 이건 그냥 여기다 풀면 돼, 알았지? 18번. 나머지 안 푸는 거 전부 다 숙제예요, 알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숙제입니다. 19번, 20번, 23번. 풀어보세요. 20번부터 좀 볼게요. 20번 문제는 좀 한번 얘기를 해주고 가야 돼서. 문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머시기 주어져 있죠. 2. 그 다음에 AB, BC, CA가 얼마? 2. ABC가 3. 1대 있잖아?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게 값이 얼마냐면 2 곱하기 2 빼기 3이 답이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안 풀었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사실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면 이 녀석이 이걸 다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E-A, E-B, E-C라고 놓고 그러니까 지금 막 E-C, E-A, E-B를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얘를 정리를 하면 있잖아. 봐봐. 이런 일이 벌어져. 2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이거 그 공식이야. 그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공식이야. 그치? 2의 제곱 플러스 AB, BC, CA의 2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값이 2가 돼서 없어져. 두 개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2잖아.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2 빼기 3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얘를 2 곱하기 2 빼기 3인데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알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계산이 빠르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뭐 다항식 연산 나머지 이게 40번까지가 다항식 연산인데 뭐 어렵지 않을 거야. 알았지? 쭉 풀어보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항식 연산. 나머지는 뭐 더 쉬우니까. 천천히. 23번 혹시 알려줘야 돼? 23번. 자, 23번 봅시다. 23번. 그런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넘어가야 돼. 자, 23번. 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세실수라는 표현이 눈에 보이고요. 그쵸? 세실수, C 세제곱. 그 다음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네. 얘가 3ABC가 된다. 오, 아까 전에 이제 얘가 3ABC가 되는 상황이 둘 중에 하나였어. 그치?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둘 중에 하나. 삽이 0이거나 아니면 셋 다 똑같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우리 문제는. 즉 합이 0인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4입니다. 그럼 아까 전개 공식 써가지고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곱셈 공식 가지고 푸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이 순서대로 말해주자면 얘부터 찾고 그쵸? 얘부터 찾아야겠지.
근데 있잖아. 봐봐. 요 공식을 쓰면 요 공식 안에, 이 공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얘가 들어있어. 근데 이걸 모르거든. 근데 어떻게 찾냐? 공식을 좀 써보면 답이 보이죠. 이렇게 돼서 어차피 얘가 빵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 몰라도 값을 찾는 데는 지장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 빵이야, 여기 빵이야. 곱셈공식 써가지고 뭔가 찾아야 돼, 그치? 여기 내가 잘못 썼어요? 곱셈공식 가지고 뭔가 찾아야 합니다. 이런 순서로 푸는 문제예요.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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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항등식으로 넘어가서 우리 항등식 파트에도 좀 봅시다. 일단은 이 단어는 뭐 다른 단원에 비해 문제 숫자가 좀 적습니다. 항등식은 뭐 30개밖에 없네. 70번까지 항등식이고, 뭐 이제 저 뒤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데 보면 한 단원에 막 문제가 막 90개씩 막 이렇게 있어요. 알았죠? 이 단어는 문제 숫자가 좀 많아요. 아무래도 비중이 좀 크거든. 비중이 크고 문제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항등식. 뭐 수업은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았지? 간단한 정리와 함께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개씩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풀어보고, 나머지는 숙제로 해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다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다음 주에, 알았지? 내일까지, 내일 아침까지 뭘 얼마나 해올 거야. 다음 주까지. 항상 내가 숙제는 일요일 날 내줄 거야. 알았지? 일요일 날 내주고 다음 토요일까지.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렇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정의입니다. 그치? 뜻이 그래. 미지수의 값이라는 건 사실 아무 값이나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즉, 뭔 말이야? 허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허수, 막 i, 막 이런 것들을 대입해야 편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알았죠? 항상 그래서 이제 어떤 녀석을 대입해야 편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항등식의 문제의 큰 틀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죠. 무언가 항등식에서의 계수를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랑 뭐?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은 뭔 말이냐? 말 그대로 항등식.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언제나 똑같이 생겨야 돼. 그치? 그러니까 좌변 정리하고 우변 정리해서 그냥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가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계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치 대입이라는 방법이 있죠. 이건 뭐야? 말 그대로 항등식의 정의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보는 거죠. 그 어떤 값은 어떻게 골라? 그냥 내 맘대로 골라도 되고. 사실 근데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에서 대입하기 편한 값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값들이 있어서 그런 값들을 대입을 하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문제보다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좀 어렵냐? 일단 첫 번째, 내림차순 정리하는 문제들. 뭔 말이지? 내림차순 정리하는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2x 세제곱. 이거부터 해볼까? 내림차순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자. 내림차순. 자, 봐봐. 요렇게 생긴 거. 예를 들어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이야. 요렇게 생겼어. 자, 우리가 요걸 보고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x에 대한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게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근차근 내려가는 녀석들, 그치? 이제 요런 녀석, AT 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C, 이런 애를 보고 뭐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할 거야? T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A 세모의 제곱 더하기 B 세모 더하기 C 세모에 대한 내림차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봐봐. A x-2의 제곱 더하기 b x-2 더하기 c는 뭐에 대한 내림차순? x-2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아까 현우 이 문제 틀렸어, 시험지에서.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이제 이 단원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다항식, 뭐 어떤 예를 들어 fx가 다항식인다. 오케이? 요 다항식을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죠. a에 뭐 x-2 세제곱 더하기 b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ABCD를 구하세요. 아까 내가 2로 조립제법 이렇게 3번 하면 됐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야? 언제 쓰는 거야? 조립제법. 언제 쓰는 거야? 인수분해할 때 쓰는 거야? 물론 인수분해할 때도 써요. 근데 처음 원래 언제 쓴다고 배우냐면 봐봐 이런 거 할 때 배우잖아. 우리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뭐 플러스 3을 나누세요.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목하고 나머지를 구하세요. 요런 때 물어본다. 그치? 요런 때 물어봐. 그럼 1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뭘로 할 거야? 1로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2 1 4 그치? 그럼 몫을 뭐라고 쓸 거야?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혹시? 기억나? 네. 기억나 이런 거? 아, 뭐 그러면 몫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나머지 4. 너 기본정석 유제 다 풀어보고 알았지? 알았지? 기본정석 유제 다 풀어 알았지? 오케이? 아니 진짜 기억 안 나? 혹시? 아니, 그것만 얘기해. 기억나 안 나? 잠시만요. 현우가 지난 수업에서는 그래도 반에서 좀 똑똑한 아이였는데 상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네가 상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니까 복습을 좀 하고 예습을 좀 하고 와야 돼. 알았지? 이 수업이 이제 그런 거야. 이게 무슨 곱셈 공식 봐봐. 내가 아까 1단원에서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 세제곱이 왜 그따구로 생겼는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우리가. 그치?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알았지? 여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조립제법이 무언지 정도 어떻게 하는 건지 정도는 익혀놓고 가야 돼. 방정식이 뭐 근해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모르면 힘들지 않은 거야. 그냥 그런 거야. 자, 조립제법은 무엇이냐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거야. 나눗셈에 이용되는 나눗셈의 한 방법이에요. 우리 나눗셈 이렇게 다항식 나눗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 그치? 이거 말고 1차식도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눗셈이 그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목하고 나머지를 찾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은 이제 요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항상 얘가 0이 되는 x값을 쓰는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3차항부터 개수를 순차적으로 써주고요. 조립제법 하는 법을 알지? 내리고 곱하고 이런 건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3차였잖아. 남아있는 게 차수가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2차, 1차 상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조립제법이라고 하고 만약에 문제가 이거 없어 2차항이. 없으면 반드시 0 써줘야 돼. 알았지? 안 써주면 틀립니다. 오케이?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찾을 건데 우리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어떤 다항식을 A를 B로 나눈 몫이 Q고요. 나머지가 R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그 검산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숫자의 나눗셈일 때는 이런 규칙이 있었지. 반드시 B는 R보다 큰 숫자여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숫자 나눗셈에선 7로 나눈 나머지가 뭐 10이다 이럴 수는 없을 거니까. 그렇지? 숫자일 때는 이 자리에 들어올 게 0부터 얘보다 작은 정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돼. 그치?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수 관계가 되게 중요해. 그치? 여기서 이제 B의 차수가 언제나 나눠 떨어지는 나머지 R의 차수보다는 반드시 커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걸 얘기한다. 어떤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아니면 상수. 오케이? 이걸 통틀어 1차 이하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1차 이하 다항식.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머지가 될 거예요. 알았지? 요 식을 좀 관찰을 잘 해봐야 돼. 봐봐.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혼동을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 등식이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걸
나눗셈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23을 내가 7로 나누래. 근데 있잖아, 7 곱하기 2 더하기 9라고 해놨다 이거지. 그럼 7로 나눈 몫이 2고 나머지가 9예요. 이럴 수 있냐 이거야. 아닌데, 근데 이거 계산하면 맞잖아, 23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그 나눗셈이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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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숫자 나눗셈에서 뭘 관찰해야 돼? 봐봐. 숫자 나눗셈에서 필기노트 하나 갖고 다녀. 알았지? 자, 숫자 나눗셈에서,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네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직접 이용을 직접적으로 써먹어야 돼.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숫자 나눗셈에서 그럼 이 나눗셈이 성립하냐 안 하냐의 기준은 뭐겠어?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크냐 작냐. 그치? 아니면 이 숫자가 막 음수가 써져 있어. 막 이렇게 써 있다고. 마이너스 얼마야? 12. 이렇게 써져 있어. 이러면 되냐고. 안 되잖아. 그치? 즉, 이 나머지가 기준에 적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치? 다항식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다항식의 나눗셈도 우리가 x제곱 플러스 뭐 예를 들어 2x 더하기 3을 내가 x-1로 나누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다가 x 플러스 1 딱 이렇게 써놓고 더하기 2x 플러스 2 딱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거 싹 정리하면 맞아. 얘가 안 맞아. 이렇게 해놓으면 맞아. 이렇게 해놓으면 얘 정리하면 맞잖아. 그치? 근데 이걸 보고 얘가 요런 형태로 생겼어. 뭐 곱하기 뭐 더하기 r이네. 요렇게 생겼다고 해서 얘로 나눈 몫이 요 녀석이고 나머지가 이거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쵸? 그쵸?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써져 있어야 돼. 그치?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알았지? 이거 관련된 얘기 내가 나머지 정리 가면 다시 또 엄청나게 많이 해줄 거야. 알았지? 나머지 정리 4단원, 이 책에 이제 4단원이 나머지 정리인데, 3단원이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 파트 내일일 거예요. 내일 하루 종일, 는 아니고 한 반절 정도는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할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일단 이걸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어쨌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해서 어떤 다항식 A라는 다항식을 있잖아. 이렇게 1차식 이렇게 써져 있고 몫이 무언가 써져 있고 더하기 상수의 의미, 그냥 소문자를 이렇게 써봅시다. 봐봐, 여기 봐봐. 이 다항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무언가 곱해져 있고 이 1차식이고 얘가 만약 상수야 지금. 상수면 얘로 나눈 몫이 Q 나머지가 R이다. 이럴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얘를 조립제법 3번 해서 ABCD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요 녀석을 A로 이렇게 싹 아니 A란다. 요만큼을 X-2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X-2로 묶을 수 있어. 현우 혹시 졸립니 혹시? 아니죠. 그치? 자, 묶으면 A 괄호 X-2의 제곱 더하기 B X-2 더하기 C 하고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어디 F라는 다항식 FX라는 다항식을 내가 첫 번째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2로 조립제법을 한번 했어요. 2로 조립제법 해서 뭔가 개수 써가지고 했겠지. 그치?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뭔가 몫이 나왔을 거고요. 나머지가 나왔을 겁니다. 그치? 이해돼? 봐봐.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그치? 즉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뭐다? d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중괄호 안에만 보면 또다시 얘네 둘을 여기까지 x-2로 묶을 수 있잖아. 그치? 이게 뭘 한 거야? 이 중괄호 안에가 지금 이 몫이지. 몫만 가지고 또 x-2로 이렇게 묶은 거지. 이렇게 다시 묶으면 끝까지 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자, 얘기를 잘 들어봐. x-2로 나눈 몫을 다시 x-2로 나눈 거야. 그치?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또 분류가 되겠지. 즉 여기가 이 자리에 몫이 써있지. 이 몫을 다시 같은 색으로 다시 x-1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또 뭔가 몫이 있고 또 다시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몫을 다시 나눈 나머지 요 녀석이 C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마지막 또
다시 그 몫을 x-2로 나누면 곱해진 게 상수니까 나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또 그치? 그러니까 다시 나온 몫을 또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나눴을 때 나온 몫이 a. 그치? 요 자리가 a, 요 자리가 b가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x-2에 대한 내림 차순을 하고 싶으면 2로 3번 조립제법, 3차 당식일 때 3번 조립제법 해보면 돼. 4차식이면 4번 해보면 돼. 그치? 5차식이면 뭐 5번 해보면 돼.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하고 싶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걔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로. 그치? 마이너스 1로 뭐 그 차수만큼 조립제법 해보면 순차적으로 개수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조립제법에선 대신 조금 주의해야 할 게 있어. 주의. 뭘 조심해야 하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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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2x 세제곱 뭐 정도 써보죠. 뭐 이 녀석을 나누랍니다. 뭘로? 자, 얘로 나누래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눗셈을 해보자 이거지. 2, 3, 마이너스 6, 5 해놓고 여기다가 뭐 쓸 거야? 그치. 그냥 쭉 불러봐. 얼마? 2 곱해 1 더해 4 곱해 2 더해 마이너스 4 곱해 2, 3. 그럼 몫은 얼마?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고 나머지는 얼마? 3. 자, 두 번째 문제. 이 자리를 바꿀 거야. 뭘로? 뭘로 바꿀 것 같아 혹시? 그렇죠. 눈치 졸라 빨라져. 자, 얘로 바꿀 거야. 여기다 뭐 쓸 건데? 야, 씨, 나누는 식이 달라졌는데, 그치? 몫하고 나머지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인가? 몫을 절반으로 까냐? 그치, 봐봐. 조립제법은 뭐 정확히 말하면 다항식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땐 못 쓰냐? 못 쓰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고 처음 아까 식이 x 빼기 2분의 1이었잖아. 그치? 그럼 요 결과물을 정리를 해보면 요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x 빼기 2분의 1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건데. 그치? 지금 얘랑 똑같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이해돼? 근데 나는 요 식을 2x 빼기 1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얘가 지금 2x 빼기 1이잖아. 그치? 근데 멀쩡한 식에 2 곱하면 쓰나? 다시 얼마 곱해야 돼? 2분의 1도 한번 곱해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몫이 이만큼이 되는. 어차피 덧셈은 바뀌지 않아. 치 안에서 곱하기 나누기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치?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녀석은 있잖아. 여기에 2배가 되면 몫이 반절로 줄어들어요. 그쵸? 뭐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가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식의 형태의 변형들이 이제 나머지 정리 시간에 또 있을 거야. 알았지? 자, 계속 이어서 그 다음 뭘 또 물어보냐면 개수의 합들을 물어봅니다. 여기가 되게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 애들이 이걸 찾지를 못해. 개수의 합. 빰빰빰빰빰빰빰빰 개수의 합. 다항식에서 특정한 녀석들의 개수들을 싹 더한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단원입니다. 많이 봤을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뭐 있잖아. 뭐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뭐 5제곱 2. 이 녀석이 이제 10차 다항식이죠. 전개를 해보면. 그치? 오름차순으로 썼을 때 a0 더하기 a1x 더하기 뭐 a2x제곱 더하기 띵띵띵 a10에 x10승이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 본 적 있을 거야. 그치? 본 적 있어요. 그때 이제 뭘 물어보냐? A0 일단 첫 번째 개수의 합.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쵸? 얘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어떻게 찾아야 돼? 봐봐. 이미 이 자리들이 다 몇으로 바뀌면 좋을까? 1. 그럼 x에 몇 대입할 거야? 1 대입할 거야. 그치? 1 대입해서 뭐 3에 뭐 5제곱 뭐 뭔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자, 두 번째 또 뭐 물어보냐?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녀석들도 물어봅니다. 오케이? 자, 뭘 대입해야 될까? 이 자리들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렇게 바뀌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같네요. 그쵸? 그럼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무슨 짓도 할 수 있냐면 이런 녀석들도 찾을 수 있죠. A0, A2, 뭐 A5, A7, A 뭐야 갑자기 왜 이래? A6, 뭐 8 이렇게 짝수 번째들 합도 구할 수 있어요. 짝수 번째 합 구할 때는 기본 공식은 반드시 A0가 꼭 있어야 돼. 알았지? A0 간혹가다 문제에서 A0 쏙 빼놓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따로 빼줘야 돼. 알았지? 그냥 되게 사소한 건데 이런 걸로 막 틀린다고 애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풀다가 이렇게 A0가 없는데 그냥 있는 줄 알고 막 틀렸어. 아유 선생님 저 실수했어.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오케이? 자 이런 건 좀 조심하고요. 자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둘이 어떤 짓을 하면 될까? 더하면 되겠지. 더하면 홀수 번호 애들 다 없어지고 짝수 번호 애들이 대신에 다 2개씩 남죠. 그쵸? 그러니까 더해서 2까지 나눠줘야 됩니다. 그치? 3의 5승 243이니까 뭐 더 계산하면 뭔가 나오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홀수 번째 애들. 자 이거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엔 둘이? 빼면 되겠지. 빼서 역시 2로 나눠야겠지. 그치? 오케이? 만약 문제에서 있잖아. 얘만 물어보네. 이거 어떻게 찾아? 그쵸? 이거는 0 대입해보면 돼. 여기 x에 이렇게 나올 거야. 해봐도 되고 사실 이 녀석 전개한 녀석에서 상수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만 좀 유추해봐도 사실 상수항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야씨 분필을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쪼개졌어 반으로. 야씨 근데 다항식이 저렇게 맨날 이쁘게 써져 있는 것만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좀 거지같이 써져 있는 상황들에서도 봐봐 뭐 이 정도. 이번엔 요 식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써져 있는데 B1 x-2 더하기 B2 x-2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써져 있어요. B10 x-2에 10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 이거지. 이럴 때도 물어봐. 이럴 때도 이런 거 물어본다고. B0, B1, B2, 또로롱 B10의 값은 얼마니? 요딴 걸 물어본다고. 그럼 항상 어디를 봐야 돼? 요 자리에 몇이 들어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돼. 요 자리가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x에 3을 대입한 값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항상. 이건 사실 따로 언급을 안 해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치? 여기에 숫자가 바뀌면 적절히 대입하는 값들이 바뀐다. 오케이? 자, 이 정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 얘가 문제죠. 다시 이제 처음 식으로 돌아와서 봐봐 이거 어렵다. A1 끝까지 써볼까? 차수가 보통 이제 10차식으로 하면 너무 길다. 자, 이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 우리가 흔하게 보지 않았던 것들 얼마든지 더 바뀔 수 있거든. 생판 처음 보는 막 이상한 녀석이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럼 이거를 외울 거야?
못 외운다고. 이거 못 외워, 알았지? 숫자가 막 또 다르게 바뀔 때마다 다 외울 수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권장하냐면 요 자리 처음 주어진 요 식에 있잖아. 이것저것 좀 집어넣어봐, 알았지? 봐봐. 이것저것 집어넣어보자면 뭐냐면 x에다가 뭐 이제 이런 것도 집어넣어. 2도 집어넣어보고 2를 집어넣으면 이제 a0 2a1 더하기 뭐 2a2 2의 제곱 2의 세제곱 a3 2의 열제곱 뭐 a10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치?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도 한번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어보면 a0 마이너스 2a1 플러스 2의 제곱 a2 마이너스 2의 세제곱 a3 뭐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사실 내가 이거 어떻게 쓴 거냐면 있잖아. 얘랑 얘를 뺀 거예요. 봐봐. 얘에서 얘 빼면 a0 없어지지. 2 마이너스 1 빼 플러스 3, 그쵸? 4 1 빼 3. 여기는 그 다음 얼마겠어? 8 마이너스 1 빼 9.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거라고. 분명 여러 개의 개수를 다 찾아서 더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못 찾잖아. 이거 전개 어떻게, 이것이 5성 언제 전개할 거야? 전개하라는 문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뭔가 희한한 무언가에 막 합을 막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럼 이게 안 떠올려.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 떠올리는 게 미친놈이야, 알았지? 안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니까 사전에 이런저런 것들을 비슷한 값들 봐봐. 그래도 얘네들이 뭔가 숫자들이 좀 보다 보면 2의 거듭제곱에 근접한 숫자들이야, 그치? 아, 이게 2의 거듭제곱과 무언가 관련됐구나. 2랑 마이너스 1 막 이런 것들을 대입해보자. 어떤 것들이 막 분모에 막 숫자가 있어. 그럼 막 2분의 1, 막 3분의 1, 막 이런 것들도 막 대입해 버릇하자 이거야. 이거를 막 다 외우자가 아니고, 알았지? 오케이? 다 외우자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알았죠? 자. 요런 문제가 있어, 근데. 자, 봐봐.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 놓고 요렇게 써져 있어. 10차 당식이겠지, 그치? 자, 요 식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봐봐. 막 이렇게. 사실 여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관이 없거든, 바뀌어도. 이런 것들을 물어봐. 말이 안 돼, 그치? 뭔가 그냥 막 뭔가 대입해서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치? 이거는 저 다항식을 조금 더, 주어진 다항식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 있잖아. 전개하면 상수항이 있을까? 차수가 제일 낮은 게 몇 차일까? 그치? 1차, 2차, 3차, 4차 개수가 다 몇 나와? 빵이 나는 얘기야. 그만큼이 다 빵이에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상수항 얼마야? 2야, 그치? 그리고 그럼 5차항의 개수는 얼마야? 5차항의 개수는 얘가 1, 그치? 얘만 잘 찾으면 되는데, 봐봐, 얘만 잘 찾으면 되는데 A0, A1 쭉 순서대로 A5, A6 순서대로 A10까지 얘를 바로 찾을 수 있거든. 왜?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1 딱 집어넣으면 얼마니? 1 집어넣으면 2, 5, 32, 34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얘가 2인 거 알았어. 여기까지는 빵인 거 알고 있고 얘가 1인 거 알아. 그럼 얘 못 찾겠어, 설마? 그치? 이렇게 찾으면 이 값을 따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이렇게 막 계속 막 대입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물어볼 때는 요 다항식에 무언가 없는 차수는, 없는 항은 없는지, 이 다항식에 전개를 실제로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뭐 어렵지 않지? 생판 한 번도 못 본 채로 이런 문제를 살면서 처음 보면 못 맞추더라고. 참. 또 몇 문제 또 풀 거야. 또 몇 문제 또 풀어봅시다. 중중중중중중중. 항등식 뭐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돼. 자, 어딨니? 54번 하고요. 54번, 57번, 68번. 이렇게 세 개만 좀 풀어봅시다.
짠짠. 몇 번이지? 방금 한 거고? 몇 번이야? 방금 그 문제가? 68번. 자, 내가 문제 풀어볼게. 알았지? 마이크 켜져 있지. 68번 보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뭐 fx 제곱 더하기 2x는 x 제곱 fx 더하기 8x 플러스 8이에요. 사실 뭐 이런 식에서 사실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f빵이 8이다, 그치? 까지 찾고 나면 사실 근데 별로 할 게 없어, 지금부터,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다항식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먼저 최고차항 차수가 몇 차인지부터 찾은 거거든. 봐봐. 우리 이런 생각 좀 해볼게. 봐봐. fx가 n차 다항식이야. 오케이? 그러면 fx 제곱은 몇 차 다항식일까요? 몇 차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몇 차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말해서 되게 어려워. 2n차. 그치, 2n차 다항식이야. 봐봐. x 원래 이렇게 n차가 있었는데, 그치? x 제곱에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럼 지수 법칙 둘이 어떻게 할 거야? 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차수가 2n차가 돼. 근데 뭐 여기 뒤에가 뭐 fx 제곱 뭐 플러스 뭐식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차수가 달라지진 않아, 그치? 어차피 차수는 요 녀석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뒤에 뭐가 따로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여전히 2n차입니다. 오케이? 뒤에 뭐 이런 거 곱해져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하잖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얘 최고차항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번엔 그러면은 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 어떻게 될까? 그럼 x 플러스 2차. 아유, 그쵸. n 플러스 1차야지, 그치? 그치? 곱해져 있는 녀석들은 차수가 더해진다, 그치? 자, 그러면 봐봐, 빠르게 찾을 수 있어. fx를 n차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2n차가 될 거고요, 그쵸? 이 녀석의 차수는 n 플러스 2차가 될 겁니다, 그치? 양변의 차수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n은 2예요. 오케이?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지? 식이 좀 복잡해도 차수만 보면, 그치? 그럼 문제를 어떻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8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볼게요. 그거 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즉 a 괄호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더하기 b 괄호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8이 좌변이고요, 지금, 그치? 그래. 우변은 이제 ax의 4제곱 맞니?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 아니, 보면 놀랄 텐데. 자, 일단 전개하면 안 돼, 사실. 봐봐. 나는 내가 찾을 문자 몇 개야? 뭘 내야? 몇 개냐고. 내가 찾을 문자 몇 개냐고. 몇 개? 내가 찾아야 하는 그 문자. A, B 2개 찾아야지, 그치? 그럼 최소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 그럼 특정한 항만 보는 거야. 특정한 항을 볼 때 있잖아.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언제나 봐도 뭐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왜? 최고차항 계수 똑같아. 상수항이 이미 똑같이 맞춰져 있지. 다른 항들을 보는 건데 1차항을 보는 거야, 알았지? 우변 1차항 그냥 바로 눈에 보이잖아, 그치? 좌변도 1차항만 보는 거야. 얘 전개하면 1차항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치? 봐봐, 1차항이 요거밖에 없다고. B가 얼마야? 4야. 됐니? 전개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물론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라는 게 이런 거야. 정리를 해서 다 물론 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치? 그냥 1차항을 관찰해 봤더니 원래 B는 4네. 이렇게. 그 다음 뭐 볼 거야? 뭐 2차항 봐도 그만, 3차항 봐도 그만인데 3차항 볼 거야. 이유는 2차항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있잖아. 3차항은 여기만 나오고, 그치? 3차항은 이제 둘이 곱해서 2배 한 다음 얘까지 곱해지겠지. 그럼 좌변 3차항 개수가 4a. 여기 3차항 개수가 4. 그치? 그러니까 a는 얼마? 1. 오, 따라서 내가 찾는 다항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폼.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외워야 될 공식, 우리 공식 규칙. 사실 내가 아까 써줬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써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쉴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규칙, 공식에서 좀 규칙을 좀 관찰을 해서 공식을 좀 외우는 게 있을 건데. 아이고. 공식의 규칙들을 좀 관찰해보자. 이거 뭐 딱히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막 많이 적을 건 없어. 나는 많이 적을 건데 니들은 그냥 어떤 규칙인지 쭉 관찰하면 까먹어지지 않을 거야. 알았지? 첫 번째는 A 더하기 B의 n승 규칙. 사실 혹시나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가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알았지? 뭐냐면 들어봤어? 넌 언제 어디서 그런 걸 주워 듣고 다니는 거야? 옛날에 그 과학고 준비할 때 그럴 때 들어봤겠네. 네. 그렇죠.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 1 양쪽에 1 쓰고 얘 가운데 둘이 더하는 숫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구조. 1, 둘이 더하는 숫자, 둘이 더하는 숫자, 끝엔 또 1. 이런 식으로. 1, 4, 6, 4, 1. 그럼 1, 5, 10, 10, 5, 1. 이렇게 밤새 쓸 수 있어. 그치? 얘가 뭘 의미하냐면 NC0, NC2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알았죠? 자, A 더하기 B의 1승 전개식의 순서대로의 개수야. A 더하기 B의 제곱의 순서대로의 개수야. 좀 오른쪽에 써야겠다. 컨비네이션 NC형도 다 알아. 자, 봐봐. 이 녀석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은 A 더하기 B의 1승을 A에 대한 내림차순 전개했을 때 순서대로의 개수. 두 번째 줄은 A 더하기 B. 여기까지 알려. 봐봐. 이거 제곱시키면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세제곱도 A 세제곱 3A제곱 B 3AB제곱 B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얘는 A 더하기 B의 4제곱. 얘는 뭐 A 더하기 B의 5제곱. 뭐 얘도 쭉 이런 규칙을 계속 만족을 시킵니다. 이런 규칙을 A 더하기 완전 제곱식 한 두 개짜리 완전 제곱식 전개는 언제나 요딴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뭐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 관련된 것들 아직 배워야 할 게 좀 많거든. 그거는 고1은 몰라도 되고 이제 고2 확률과 통계 과정에 저걸 좀 전문적으로 다룰 때가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4개 더하면 이제 이 숫자랑 똑같다. 뭐 이런 성질도 있거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배울 겁니다. 자, 신기하지 않았어요? 딱 하면 딱. 자. 두 번째는 x의 n승 마이너스 1 규칙입니다. 오케이? 자, 뭐냐면 봐봐. 자,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어떻게 될까? 이거부터 써봐. 이렇게 x 플러스 1 이렇게. 이건 아는 거, 그치? 얘도 아는 거, 얘도 아는 거. 자, 뭐야 이거?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봐봐. 얘 x 4제곱 마이너스 1. 얘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규칙만 관찰할 거거든. 둘이 곱해. 둘이 곱한 걸 써놓을 거야. 자, 여기다가 봐봐. x 4제곱 마이너스 1. 띵띵. x 마이너스 1 하고 봐봐. 이거 곱하면 x 세제곱, x제곱, x 1. 오케이? 이렇게. 다음 방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답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 거야. 알았지? 그냥 나는 그냥 이 규칙을 관찰하기 위해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럼 x 5제곱 마이너스 1. 이게 계속 성립한다는 거죠. 뭐 하나 생략하려고. 이게 쭉 성립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성립해요, 그냥. 그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니고 내일 아침에 있잖아.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야. 알았지? 요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막. 자, 두 번째는 요런 규칙도 있어요. 여기서 단 그쵸. n은 홀수
일 때만 규칙이 있습니다. 홀수일 때만 있어요. 사실 짝수일 때도 되게 이쁜 규칙이 하나가 있긴 있어. 짝수일 때도 이제 규칙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짝수일 때는 아니고요.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대신에. 짝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봐봐 홀수만 볼게. x 플러스 1은 볼 필요 없고 x 세제곱 더하기 1. 이건 알지 그치? x 더하기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x 5제곱 더하기 1. 요 녀석이 x 플러스 1에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다시 x 5제곱 더하기 1 나와요. 실제로 그냥 봐봐 x 5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4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봐봐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도 없어져 그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제곱 이런 게 다 없어져서 쟤만 남습니다. 오케이? x 7제곱 더하기 1도 마찬가지. 홀수들 전부 다 마이너스 x 5제곱 플러스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얘도 이제 모든 홀수에 대해서 뒤에가 부호가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뿔마 막 계속 이래요. 이런 성질이 있는데 번외로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짝수도 x 4제곱 마이너스 1도 있잖아. x 제곱부터 다시 쓸게. x 플러스 1 기준으로 이렇게 쓰면 이런 것도 됩니다. x 6제곱 마이너스 1도 이렇게 x 플러스 1 기준으로 쓰면 x 5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3제곱 아이 팔 아파 아이 팔 아파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된대. 이거는 사실 있잖아 쓸 일이 없어. 근데 여태까지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풀어본 적이 살면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정 번외 정도로 그냥 이런 것도 된다 정도만 알아두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뭐 이 정도의 뭐 규칙을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쭉 써주는 거지. 특히나 얘도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얘는 나머지 정리 파트에 이 문제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이제 하나씩 나와요. 나오면 전교생 중에 한 3밖에 막 못 풉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되게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어.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나가서 뭐 나머지 정리를 무언가 설명을 해주기에는 부족하니까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알았죠? 막 일찍 끝났다고 막 15분치 막 학원 펌플 받고 그럴 생각 아니죠 혹시? 그럴 거면 내가 남겨서 막 문제 풀다 보내고 그런 거 아니죠 그쵸? 그런 거 아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늦지 말고 옵시다. 알았지? 자.